자, 방송합시다. 신문이 늦게 도착이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에서야 브리핑을 합니다. 오늘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안철수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반드시 브리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때마침 또 아무튼 사정이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자, 조선일보 4월 8일, 7일입니까? 7일 일면 기사입니다. 공여지책 보수 15%가 문재인, 안철수 승패 가른다. 지금 여러분이 대선 소식 관련해서 신문들의 논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문재인하고 안철수의 양자 구도를, 안철수 사진이 이게 정도경을 맞지? 아무튼 양자 구도를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이거는 문재인이 사실 신문들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문재인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대항마로 어쨌건 인정받아왔고, 지금 다른 후보들이 뭐 거의 사실상 나가리 되면서 안철수가 가능성 있는 문재인의 이제 대항마로서의 실질적인 권위를 획득한 셈인데, 그것 때문에라도 신문들은, 문재인을 싫어하는 신문들은 안철수를 부각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띄워줘야 되거든. 내가 한국일보하고 조선일보 얘기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 안철수를 많이 띄워주는 기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특히 많이 드린 이유가, 신문들이 이미 문재인에 대해 문재인이 싫다라는 반대 기조를 명확하게 한 신문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그저께 신문의 경우에는 그게 좀 심했거든요. 일면,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제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온갖 신문들의 일면이 전부 다 안철수 사진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 한국일보조차도 그렇게 됐어요. 유일하게 내가 본 신문 중에 유일하게 일면 기사로 안철수 사진 안 띄워준 곳이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북한 문제를 했죠. 북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언론이라는 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언론이라는 거는 중립적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그 초점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안철수한테냐 아니면 문재인한테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걸 부각시키면서 안철수와 문재인의 이제 지지도 격차가 줄어든다, 아니면은 안철수가 앞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할 겁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그게 심할 거고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제는 이렇습니다. 안철수 다른 세력과는 연대하지 않겠다. 단일화의 소극적. 보수층이 밀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의 지지율은 답보 현상. 보수 후보 찍을까? 당선될 만한 후보 찍을까? 기로의 선 표심. 자, 뭐 그렇습니다. 북한 어디든 때린다. 800km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우병우 세 번째 소환 대통령님 관련해서 가슴 아파하고 참담하다. 자, 이면입니다. 두 스트롱맨의 첫 되자, 의제 조율들된 도박 같은 정상회담. 요거는 이제 스트롱맨이라 그러는 거는 그거죠. 저 누구냐? 트럼프하고 습근평 얘기하는 건데, 그 트럼프하고 습근평의 회담이 아마 오늘 있나? 아마 그럴 텐데, 오늘 있었나? 그럴 텐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오늘 시리아 폭격이 있었어요. 시리아를 미군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제 러시아 쪽이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어쩌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 대해서는 적어도. 왜냐면 둘 다 미국 꼴까지 않기, 미국이 이제 꼴 보기 싫을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그리고 그 동시에 이제 시리아를 패기 시작했다는 거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계속 깝치면 우리도 힘으로 밀어버리겠다라는 거는 지금 무력 시위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화끈하게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사실 난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한테 최근에 이제 계속 되게 미적지근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정상회담 하는 거하고 시리아 공격하는 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또 될 것이냐, 어떻게 돼서 이제 중국이 꼬리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 중국의 이제 그 빳빳한 그
이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하겠네. 너무 야해서. 아무튼 그걸 계속 세우고 있을 것이냐, 세우고 이제 잘릴 것이냐, 이제 그거를 중국이 알아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알아서 이제 판단하게 될 거고, 우리가 그 결과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로 우리 문제거든. 자, 뭐 그 얘기 말고는 북한 얘기 잠깐 있고, 넘어갑시다. 3면입니다. 후보 확정 후에도 양자든 다자든 40% 안팎 맴도는 문재인. 유리천장을 못 뚫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후보가 확정된 후에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웃기냐면은 문재인하고 안희정하고 이재명의 지지율만 합쳐도 대략 한 5, 60%될 겁니다. 경선 전에 말이죠. 근데 요게 그러면은 경선 이후에 문재인이 40%를 못 넘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은 안희정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문재인 쪽으로 흡수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지금 떠났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게 안철수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건데, 사실 이건 민주당, 만약에 나는 민주당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만약에 민주당원이라면은 그건 좀 사실 부끄러워야 할 만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이 지금 좀 뭔가 좀 기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해요. 안철수가 이대로 계속 이제 상승세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이 지금 온갖 사실 진짜 내가 보기에도 진짜 저희랑 꼬투리거든. 저희랑 꼬투리를 잡히면서까지 어쨌든 안철수를 이길 것이냐는 거는 앞으로 또 문재인의 그 행보에 달렸겠죠. 그리고 안철수에 관해서 지금 의혹들이 되게 많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차떼기 같은 거 있잖아. 뭐 그러니까 차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경선에 동원했다느니, 물론 그게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국민의당에서 대선 후보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은 사실 압도적이라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부정의혹이라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문재인보다 훨씬 더 불거지고 안철수가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을 때는 이제 확 떠오른 만큼 다시 확 침몰해버릴 가능성이 다시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다시 또 거기서 다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신문들은 안철수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언론들은 그런 안철수의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있어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표현 하나하나까지, 예를 들면 양념 같은 표현 있잖아. 그런 표현 하나까지 전부 다 검증하려고 있으면서, 언론들은 안철수의 어떤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주둥이를 닫고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안철수 띄워주기의 어떤 연장선상에 보셔야 되는 거고,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거기서도 이제 언론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도 여러분이 유심히 지켜보시고, 이후에 언론들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안철수가 지금 처해 있는 의혹이라는 게 문재인이 예를 들면 자기 아들에 대한 의혹이나 아니면 자기 그냥 표현에 대한 의혹보다는 훨씬 크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보지 않고, 자기 잘못을 보지 않고 상대편의 잘못만 본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되게 비겁한 짓입니다.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012년 양자 여론조사 이어서 기쁘다 하던 문재인, 이번엔 비상식적 조사다, 뭐 그런 얘기. 어제도 이런 기사 나왔던 것 같은데. 보스터파 TK 유승민,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되잖아. 현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1위. 대구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한다고요? 진짜? 내가 대구인데. 사회님입니다. 안풍에 난리단 한국당 그러겠습니다. 난 자유당 그러겠습니다. 자유당이라는 이름이 좀 더 어울리네. 자유당, 바른정당, 지금 보수적자 싸움할 때냐? 쟤들은 지금은 어떻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저 사람들이, 홍준표나 예를 들면 유승민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대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진짜로 이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고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보수적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유연하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어필해서 다음 대선을 노려보는 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생명으로도 중요하고요. 홍준표는 뭐 그런 이미지가 맞지 않지만은, 아무튼 이번에 이왕 나왔으니까 해볼만 하겠죠. 하긴 해야겠죠.
광주와 홍준표, 안철수는 허수아비, 박지원이 상황될 것이다. 굉장히 옳은 말을 하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홍준표가 최근 한 달 동안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늘 하는 말 있잖아. 안철수는 꼭두각시다. 결국에는 국민당의 본질은 기회주의다.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자, 경남간 유승민, 홍준표 경남지사 보궐선거 회피는 꼼수다. 자, 오면입니다. 안철수, 조폭과 손잡았나 해명하라. 문재인 모르쇠, 우병우와 뭐가 다르냐. 둘의 이제 네거티브 얘기를 하는 건데, 안철수가 조폭하고 손을 잡았냐는 거는 사실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요즘 갱철수 그러잖아요. 그죠? 깡철수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조직 그 조폭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경선에 사용했는지가 난 좀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안철수가 문재인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안철수를 까내리는 동안 안철수는 노무현의 사돈 음주운전 해명 관련해서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격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지지하는 건 지지하는 거예요. 육맨입니다. 세월호 예상보다 무거운 16,000톤 운송장비 추가 투입. 전교조 올해도 세월호 계기 수업 강행. 교육부 부적절한 교재 안돼. 조선일보 전교조 싫어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8면입니다. 6호 6액, 그러니까 그 중국 관광객 절벽, 일본 대만 동남아 관광객 몰려오기 시작. 중국이 빠지니까 다른 나라가 많이 올려온다는 건 사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 현지에서 깽판 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심했다고 들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조용하고 얌전한 일본, 대만, 동남아 쪽 사람들이 온다는 거는 다양성 확보라는 점에서 좋아요. 한쪽에 몰빵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 한쪽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큰 어떤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옛날에 사실 이제 사드 관련해서 중국 애들이 유치하게 굴 때 나는 이제 중국 관광객이 빠지면은 상당히 이제 현지의 그 관광업이 타격이 크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관광업이 고사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난 굉장히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관광업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사기로 이제 등쳐먹겠지. 똑같이 중국인들하고. 신면입니다. 김기춘축. 국가가 보조금 안 준다고 예술 못하나. 예술 못합니다. 예술 한다는 사람들의 자생력에 대해서 내가 많이 사실 최근에 보고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그 보조금 안 주면은 예술하기 되게 힘듭니다. 특히 순수예술은 더 그렇고, 상업 예술하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우상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한테 이제 엉덩이를 핥고 앞을 핥고 뒤를 핥고 이제 딜도를 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뭐 말할 가치가 없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김기춘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을 거고, 어쨌건 이제 김기춘 측에서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목소리 힘 빼고 시선은 바닥으로 우병우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박근혜하고는 별개로, 이용 가치가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박근혜는 별개로 우병우는 끝까지 꼴보기 싫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마 계속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낼 거예요. 우병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 기사를 볼 때는 우병우가 조선일보한테 얼마나 원한을 샀는지가 중요한 거지. 12면은 오늘은 또 등산객을 가네. 등 뒤에서 춤추는 등산 스틱. 승객들에게는 흉기다. 버스 타는 사람들 관련 얘기 같은데. 저 다른 이야기는 그냥 사건 사고 관련이고요. 13회 법정으로 간 중국 미세먼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노동이나 이제 그런 얘기하고는, 여기 있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 대학생 취준생 입사 조건 1순위가 높은 연봉보다는 저녁이 있는 삶이다. 지금은 연봉도 높지 않고 저녁도 없습니다.
올해 직장인 평균 월급 354만 5천원. 노동연구에서는 지난해보다는 3.5%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 그 임금 편차도 고려해야지. 임금 편차는 안 나와있네. 그러니까 고위직의 임금은 많이 올랐을 거고 그 저 아래쪽에 있는 임금은 훨씬 덜 올랐을 겁니다. 그거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서울 최고 23도, 주말에도 포근하다. 뭐 서울 기온이 뭐. 자, 16년입니다. 관광명소 되면 행복할까요? 라는. 네. 뭐라고요? 뭐요? 지금 말고 이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바빠요. 아니, 이따가 해요. 관광명소 되면 행복할까요? 서촌. 서울 이야기구나. 박원순 청년 수당이 시민 지지도 꼴찌다. 인지도는 높지만 낮은 평가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8면입니다. 저거는 박원순의 어떤 그 정책의 문제, 정책의 타당성 문제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 박원순이 이제 대선 후보 막 한다고 막 그렇게 깽판 치다가 잠적해버리면서 박원순의 인기가 대거 사라진 결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박원순의 정치력 문제로 생각해야 돼요. 18면입니다. 핀란드 실업급여 대학생 보조금 싹둑 일하는 복지로 간다. 이건 이제 정경화라는 특파원이 이제 쓴 글입니다. 더 이상 공짜 현금은 없다. 뭐 그런 기사가 있어요. 복지제도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화학무기 미국 러시아 화학무기 유엔 제재 반대 미국 독자 군사행동 시사 해서 오늘 진짜로 행동해버렸죠. 기사에는 없을걸? 아마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이제 공격 시작했을 거니까. 신문이 나온 이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래서 시리아 관련 이야기를 조명해드린 게 그것 때문입니다. 여긴 안 나오거든. 뒤쪽에 얘기는 별거 없고요. 신문은 선생님면은 미술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사진이 끔찍하네요. 직접 보십시오. 33회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미중의 협상 테이블이라는 국제부 차장의 칼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있을 회담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트럼프와 스끈평이 오늘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다. 우리 시선은 북핵과 사드에 꽂혀 있지만 두 스트롱맨의 관심은 남중국해 등 해양을 둘러싼 안보 무역 패권에 더 쏠려 있을지 모른다. 북핵과 사드가 협상판의 칩으로 거래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기울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했죠. 안철수만 보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이라는 선임 기자의 칼럼이 있는데 마치 좌파 성향처럼 안철수는 분리됐다. 우파 인사와 농객들의 표적이 됐다. 그런 이들조차 그 얘기로 다가가고 있는 중. 왜냐하면은 니들이 문재인을 싫어하기 때문이지. 뻔한 글이에요. 35면입니다. 꼰대 선언을 보며 라는 스포츠 부장의 칼럼이 있어요. 뭐 꼰대 이야기 관련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건 한번 그 나이 어린 분들이, 젊은 분들이, 나도 뭐 어리지만은 젊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거의 듣진 않잖아요. 뭐라 그러면 꼰대라 그러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설입니다. 대선 판세 급변 문재인 안철수 민심 제대로 읽으라. 유승민 나토식 핵공유 추진 다음 정부 검토할 만하다.
대북 선제 타격, 전격 협상 둘 다 주시해야. 조선경제는 없네. 여기까지가 조선일보였고, 역시 오늘도 안철수 띄워주는 기사들이 대체로 주류였고, 그리고 저 뭐야, 미국하고 이제 중국 관련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영상을 끊고 한국일보 보는데 제가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방송은 켜둘게요.